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주 1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의 4절 내용을 하다가 연습 문제 확인하다가 내용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다음 절인 5절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습 문제 5번을 했는데요. 오늘은 1번에 12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 얘를 적분하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루트 유형들 이런 유형들 했었죠. 사실은 삼각치 안에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x제곱들 기본 상수 1로 봤을 때 이런 유형들을 대표적으로 사인이다 혹은 탄젠트다 혹은 시컨트다 이렇게 치환해서 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2분의 1제곱 기준으로 뭔가 걔가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인데 쟤는 지금 2분의 1제곱이 아니라 2분의 3제곱인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2분의 1제곱만 분자나 분모를 해봤는데 2분의 3제곱은 안 해봤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본 원리들이 뭐였냐면 우리는 얘네들이 목표가 어떤 전체의 제곱식의 제곱근 유형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뭐뭐의 예를 들어서 b의 루트 아니면 전체의 2분의 3제곱이다. 뭔가 식에. 그럼 여기에서 불편한 건 분모가 됐든 뭐가 됐든 3제곱보다 2제곱이 더 불편해요. 그럼 2제곱분의 1인 얘를 없애준다는 그 2제곱분의 1이 이거에서 했던 이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제곱분의 1, 즉 루트 2분의 1이라는 요거를 갖다 없애주려면 여기에서 했던 기능을 B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꼭 루트일 때 2제곱근일 때만 이렇게 했는 데가 아니라 2분의 1제곱에 2분의 3제곱이 됐든 2분의 5제곱이 됐든 2분의 7제곱이 됐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상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유형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사인으로 치환했었죠. 지금 1일 때 사인이지만 상수 4가 되려면 지금 같은 경우 x를 2 사인 세타로 치환해야지 이런 상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다 그걸 대입을 하면 적분 변수 dx와 d세타 관계를 찾으면 2 코사인 세타에 d 세타로 대입돼야 되겠고 적분해야 될 피적분 함수에 지금 4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3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x자리에 얘를 대입해주면 4 코사인 제곱 세타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놨지만 얘는 사실은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2의 전체 제곱이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하나 더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2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에 2분의 3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곱하고 제곱을 서로 없애주다 보니까 2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적분할 식의 분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적분 변수가 이거고요. 그러면 구간은 x가 0일 때 그 사인 세타에서 세타도 0이라서 0이 되겠고요. x가 1이면 세타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치환한 세타 변수 입장에서의 정적분 구간으로 환산을 했고 적분해야 될 식 얘가 2의 코사인 세타 얘의 전체의 세제곱분의 1에 dx는 2 코사인 세타의 d 세타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마무리 계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꼭 집어서 이걸 12번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도 가끔 저렇게 2분의 3제곱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2분의 3제곱. 그럼 우리 본문에는 루트 2분의 1제곱만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원리가 여기서 제곱근하고 제곱을 서로 없애주는 원리에서 여기도 뭐뭐뭐의 2분의 3제곱이다. 그럼 여기 불편한 이 루트가 불편한 거니까 얘 없애주는 어떤 기본 원리는 그 삼각치 안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걸 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제곱일 때뿐만 아니라 꼭 제곱분의 1, 뭐 세제곱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2분의 3제곱, 2분의 5제곱에 다 확장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일부러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상수 4분의 1 빼고 얘는 그러면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시컨트 제곱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대입하면 값이 이제 얼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뭐 숫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원리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오히려 2분의 1제곱이라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그 원리 파악안이라고 적분변수 치환했을 때 환산하는 과정 중에 조금 기교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얘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치환했을 때 얘처럼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일 때 변수 다시 환산하는 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보이실 것 같고요. 얘는 누가 봐도 2의 x 전체의 제곱으로서 얘를 뭔가 치환해서 x든 u든 이렇게 치환해서 쓰면 저거는 크게 보면 루트 안에 4 마이너스 제곱, 즉 상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 유형이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 저 루트를 없애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x를 사인 혹은 코사인이지만 적분변수 안 헷갈리게 보통 코사인보다 사인 쪽을 하니까 여기서 u를 상수 4까지 같이 처리하려면 2에 사인 사인 세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서 큰 계산은 이렇지만 1단계가 갑자기 갈 수는 없으니까 2x 먼저 치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큰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그럼 2x를 먼저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적분변수 dx와 dt 관계가 필요하니까 2x의 dx는 dt다. 여기 지금 지저분해 헷갈린가요? 이것도 지워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4 마이너스 t 제곱에 dt 아까 말했듯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기에 있는 t를 2에 사인 뭐 세타로 하든지 뭐 u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사인 세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dt도 계산해 봅시다. dt d 세타 관계도 2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되겠고요. 루트 안에 있는 4 마이너스 t제곱 파트는 결국 루트 4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얘는 2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1단계 치환해서 이 익스포넨셜 t를 치환해서 이런 무리 제곱에 대한 분수식으로 바꿨고 걔를 다시 삼각 치환해서 풀려고 바꿨는데 분모가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dt가 2 코사인 세타분의 d 세타가 돼서 의외로 치환을 2번 했더니 굉장히 고맙게 이렇게 나왔어요. 적분이 되게 간단해졌죠. 처음 식하고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고마워서 얘를 적분하면 세타 플러스 c 답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이 문제 그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치환 2번 하니까 얘는 적분이 굉장히 마무리는 쉬운데 치환을 하니까 얘가 그냥 세타를 쓰면 안 되고 내가 이 세타를 원래 변수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x 변수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x 변수로 환산하려면 x와 세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x를 중간에 t로 치환했고 그 t를 다시 세타로 치환했기 때문에 쟤를 역추적해서 다시 x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적분 변수 치환부터 시작해서 이거 원래 환산하는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강조하면
그 큰 흐름을 파악을 못할까봐 거기서 좀 강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세타 일단 t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x로 못 가죠. 직접적인 관계가 식을 안 찾아놨으니까. 그럼 세타를 t로 바꾸는 과정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세타를 t로 바꾸려면 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2분의 t는 사인 세타다. 여기에서 세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크 사인 2분의 t. 그럼 1차적으로 세타를 원래 x로 가기 전에 t로 바꿨어요. 근데 t도 아니고 t를 원래 뭐로 바꿔야 돼요? x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t를 원래의 식 x와의 관계식 요걸 대입해주면 얘는 아크 사인 2분의 익스포넨셜 x 요렇게 되는 거죠. x로 바꿔주면 세타가. 그래서 얘 답은 아크 사인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라고 답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치환은 이 원리만 파악하면 대부분이 여기서 마무리 적분 계산은 중간에 치환하는 부분이 좀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의외로 마지막 단계 계산들은 좀 쉽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여기에서 원래 변수 x로 바꾸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한 단계만 가도 되지만 얘처럼 두 단계를 거쳐가면 그 두 단계를 다 고쳐서 원래의 x 변수까지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얘랑 유형이 아까 얘하고 조금 마치 합성해 놓은 두 가지 유형 비슷한 거를 또 한번 합성하는 건 것 같은데 얘도 뭐냐면 2분의 3제곱 원리는 아까 첫 번째 12번하고 유형이 똑같아요. 또 13번처럼 익스포넨셜을 치환을 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지워졌지만 정적분은 이렇게 중간에 치환했을 때 이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구간까지 같이 바꾸기 때문에 쉬운데 부정적분은 의외로 이제 계산이 지금처럼 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1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일단 EX를 T로 치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T로 치환했고 적분 변수 변환 관계도 확인해놨고 그래서 치환된 T 변수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거랑 유사한 상태 12번이랑 유사한 상태인데 요거 아까 크게 강조했던 꼭 제곱근 루트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2분의 3제곱도 지난번에 배웠던 삼각치환을 써도 된다. 거기 공식에는 이 유형만 됐다고 해서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플러스 유형은 그때 뭐였어요? 탄젠트나 혹은 얘 같은 경우 지금 탄젠트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t를 갖다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했습니다. 탄젠트 세타로. 그러면 상수가 있으니까 그냥 탄젠트로 하면 안 되고 2배를 시켜줘야 되겠군요. 세타를 2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치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dt, d세타의 관계는 2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가 되겠고요. 저기 있는 요 파트 적분해야 되는 4 플러스 t 제곱의 2분의 3제곱 파트 분모에 있는 거. 그럼 얘는 이거 대입하면 4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아까 이거야 일단 2분의 3제곱 너무 줄이니까 힘들어지니까 이거에 2 시컨트 세타의 제곱의 2분의 3제곱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불편한 이쪽 2분의 1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안에를 뭔가 이 제곱 상태로 만드는 기교는 똑같이 기본 배웠던 이 삼각치환법의 원리랑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2 시컨트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한번 치환한 세타 변수로 대입을 해주면 2 시컨트 세타의 세제곱까지 줄어들었고요. 적분 변수는 2 시컨트 세타의 d 세타로 변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수 같은 경우 정리하면 앞에 한 4분의 1이 나오고요. 시컨트의 세제곱, 얘 제곱 그러면 시컨트만 남나요? 시컨트는 원래 변수로 환산하면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너무 많이 줄였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적분하면 4분의 1에 코사인은 사인 세타 플러스 c. 이제 항상 이렇게 치환하면 치환한 의도는 적분하기 편하게 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답이 아니라 원래 원하는 x 변수로까지 가야 되는데 x와 세타 관계는 없어요. 얘는 두 단계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세타를 1차 t로 바꾸고 그 t를 다시 x로 바꾸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조했듯이 일단 세타를 t로 바꾸는데 내가 설정한 여기에 있는 세타와 t 관계를 이용해서 1차 t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2분의 t다. 그래서 세타는 그러면 아크 탄젠트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다 할 때 그 세타 안에 일단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t도 안 돼요. 원래 내가 x였던 걸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t는 다시 x식으로 표현하면 익스포넨셜 x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타라는 세타는 원래 x 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해서 여기 있는 답을 세타를 그냥 써놓으면 안 되고 사인에 그냥 x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x죠. 요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하면 계산 다음 단계는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이거 바꾸는 원래 변수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한테 교과서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이제 약간 확장형이죠. 이런 유형들 2분의 3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치환 2번에서 첫 번째 12번처럼 차라리 정적분인 경우는 구간이 같이 바뀌어서 그나마 좀 계산이 빨리 끝났다면 13번이나 14번은 부정적분이라서 이렇게 변수까지 환산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유형들 이런 유형들이 분수 특히 얘네들이 분모로 가 있을 때 분모로 있을 때는 우리가 아크 하이퍼블릭이니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혹은 아크 사인 x 이런 식으로 값이 빠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공식처럼 빠지는 걸 알았는데요. 거꾸로 우리가 쟤네들에서 이런 공식은 없었어요. 아크 사인 x를 미분하면은 이라는 공식. 뭔가를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크 사인 x를 미분하는 공식은 알아요. 얘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이쪽 공식, 아크 쪽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다. 이건 아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적분용을 해서 적분해서 결과가 이거인 건 알았는데 얘 자체를 갖다가 적분하는 공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자체를 적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크 사인이든 혹은 아크 코사인 x든 얘도 공식 없었어요. 물론 하이퍼블릭들도 있었죠. 하이퍼블릭,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부터 시작해서 탄젠트까지 이런 함수들의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역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 이런 역함수들 자체에 대한 적분법을 조금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의 적분법. 예를 들어서요. A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역함수, 즉 y는 f 역함수 x다. 그러면 쟤를 우리는 x는 fy가 돼서 적분 변수 dx와 dy의 관계는 f'y의 dy라는 관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y 변수로 다. 그럼 이제 요거 대신에 얘를 y라고 쓰고요. dx도 y 쪽으로 표현하면 얘는 f'y의 d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시각이 아니라 y시각으로 돌렸어요. 역함수가 힘들기 때문에, 역함수로 미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는 y변수로 미분할 때는 y로 바꿔놓으니까 얘는 원형과 미분형.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분 원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분적분 원리를 적용하면 얘는 이게 미분형이니까 그대로 y의 fy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의 적분형인 fy, 얘의 d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y 변수로 환산했지만 다시 원래 했던 x 변수로 환산을 해주면 얘는 fy라고 하는 건 x고 y는 f 인버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를 x 아니면 fy로 넣고 그대로 y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함수에 적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즉 의외로 이제 요 자체를 그대로 쓰고 x배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이 상대쪽 역함수 쪽에 얘를 y 변수로 바꿔서 y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호로만 봐서는 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아크 코사인 x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 아크 코사인 x 얘를 갖다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일단 그대로 그 역함수 아크 코사인 x를 쓰고 x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여기에는 이거 함수의 원래 함수는 코사인 함수죠. 그 대신 y 함수로 코사인 y를 y에 대해서 적분. 그래서 x의 아크 코사인 x에 얘는 사인 y 플러스 c로 끝나요. 그 대신 내가 요 과정 파트를 x로 바꾸지 않고 역함수 이전에 원래 함수 원래 함수를 y 변수로 적분했기 때문에 요 y를 x 변수로 환산을 시켜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x 변수로 환산을 시켜주면 얘는 x는 아크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y에 지금 얘가 아크 코사인 x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크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크 코사인 x 자체가 되지만 요 파트, 요 부분은 조금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아크 함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합성에 대해서 뭔가 공식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공식 외우라고 했지만 얘를 그 공식에 대입해서 얼마다 얘 사실 답을 얘기하면 거기 아마 루트 1-x제곱 플러스 1인데 저는 그때 참고적으로 얘를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삼각형 하나 그려서 쉽게 확인하라고 그랬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크 코사인 x를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 그래서 여기를 k 삼각함수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럼 코사인 k가 x라는 거는 여기가 1분의 x. 그럼 얘는 루트 1-x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뭔가 아크값 이걸 k로 잡은 건데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사인 k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사인 k. 그럼 여기서 사인 k는 뭐가 돼요? 사인 k는 1분의 얘. 그래서 루트 1-x제곱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것처럼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림 하나 그려서 옆에서 확인하면 바로 얘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하나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너무 돌아간 것 같아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만 더 비교를 해드린다면 아크탄젠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x의 그 함수 자신을 일단 쓰고 마이너스 얘는 역함수 이전의 원래 함수 탄젠트 함수를 y 함수로 적분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얘는 x의 아크탄젠트 x에 얘를 적분하면 ln 코사인 y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 코사인 y를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코사인 y를 갖다가 코사인 y를 원래 변수 x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 x 변수로 바꿔주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또 그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요거를 갖다가 뭐 탄젠트 y를 뭐 k로 이렇게 잡고 해서 하면은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유사한 방법이랑 결과만 여러분이 집에서 확인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ln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하나만 풀려다 이 문제 갖고 온 이유는요. 이 문제 지난번 앞에 어디에서 배웠냐면 2절의 교과서의 부분적분법에서 했습니다. 얘를 그 부분적분법 시각으로 1로 놓고 해도 답은 그때 보면 똑같이 이거로 나와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얘를 그렇게 부분적분 관점에서 보고 얘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악함수들 말고 조금 더 불편한 역함수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좀 계산이 쉽지 않을까 해서 요 방법, 역함수의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크하이퍼블릭 사인 x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접근들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역함수의 접근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원래 내용 5절의 유리함수의 접근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접근법 일단 예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 많나요? 지우고 할게요. 일단 메인 설명보다 예제 1번, 교과서처럼 예제 1번을 막바로 설명을 하면요. 저 함수를 접근하여라. 앞에서 미리 간단한 예습들을 했어요. 우리가 x분의 1을 접근하면 유리함수의 가장 간단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식이었죠. 얘는 ln x 플러스 c다가 기본 공식이었고 얘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장한 f함수 분자는 걔를 미분한 함수에 대한 접근은 ln 분모다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거의 공식급으로 받아들여서 썼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아는 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분모 2차, 1차. 그럼 일단 미분관계가 성립하나 봤더니 미분관계가 성립하지 않네요. 그럼 미분관계만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수조절까지 했었는데 상수조절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수조절도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이거에 맞춰서 못 푸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기본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분모 2차를 일단 간단한 1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한 다음 그 인수분해된 1차식들 두 개를 이렇게 부분분수로 만들었어요. 그럼 부분분수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얘에다 다시 이거 쓰려고 하는 거죠. 여기다도 다시 이 원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고 싶다는 어떤 계획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A와 B가
마음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원래식 얘와 일치할 만한, 그 대신 이쪽과 이쪽은 그 각각의 분모가 1차인 상태고 분자는 상수 유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등식이 성립하는 A와 B를 일단 찾아야 돼요. 물론 쟤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일단 두 개 통분하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 파트가 똑같으면 돼서 이렇게 해서 X와 Y를 각각 이렇게 풀었어요. A와 B는 이거다. 그러면 이런 분모 2차의 1차의 식을 여기에 이게 지금 2라는 얘기고 얘를 마이너스 1로 변형한 상태로 접근하겠다. 그럼 여기는 이 공식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상수 2 빼서 ln 분모, 얘 ln 분모로 바로 분모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예제 2번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 접근하세요. 분수함수 접근의 기본, 특히 얘와 얘인데 그럼 분모와 분자 관계가 미분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미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성립할 수 있게끔 또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가 성립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들려면 분모가 1차니까 1차보다 최소한 작은 상수로 식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수식을 나누기를 직접 해서 목파트와 나머지 식으로 표현을 하면 분모보다 낮은 차수인 어떤 상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만큼 정수 파트는 우리가 접근 다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전히 ln 분모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은 ln 분모로 빼면 좋지만 안 빠지면은 분모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들로 다 부분 분수를 만들면 되는 구나가 첫 번째 예제의 어떤 포인트고요. 예제 2번은 저렇게 분자 차수가 낮으면 좋지만 그나마 차수가 높으면 차수가 낮은 상태로 변형해서 ln 분모를 쓴다는 게 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예제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제 앞에 했던 거를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우리는 보편화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A 플러스 B의 M제곱의 분모가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아까처럼 1번처럼 ln 분모를 한꺼번에 안 돼서 분모도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런 1차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복돼서 제곱 혹은 얘처럼 이렇게 세제곱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여기 있는 그냥 다 다르면 ln 분모로 다 빠지지만 제곱일 때는 그 부분 분수를 이렇게 1차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중복됐을 때는 그거의 1차에 2차까지 3이면 그 분모를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는 다 상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다 ln 분모로 빠져요. 1차일 때는. 그럼 얘네들 2차 이상들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ln 분모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앞에서 했던 3x-4를 t로 치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t로 치환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1차로 인수분해가 돼서 심지어 중복이 됐을 때 유형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착하게 다 1차로 인수분해, 중복까지 되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상태로 될 때도 있어요. 쉽게 지난 시간에 했듯이 x제곱 플러스 1 같은 거 인수분해 되지 않죠. 얘네들로 돼 있을 때 그럼 걔는 인수분해 되지 않는 그 2차식을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놔둬야 됩니다. 단 얘가 2차일 때는 이 원리를 쓰려면 분자를 상수로 빼는 것보다 얘가 2차일 때는 최소한 1차로 만들어 놔야만 뭔가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1차 이거 다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2차를 1차가 된다고 다 ln 분모가 안 되던데 예제 1번에 그러면은 이제 아쉬운 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대로 정리를 하면 얘는 요만큼은 상수 조절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또 요만큼 상수는 여기 있는 상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안 되는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상수 B였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상수 B는 또 빠지고요. 상수 B 빼고 우리는 그러면 기본 성분 무고 적분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 적분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조했죠? 얘는 적분하면 뭐예요? 아크탄젠트 X죠? 그래서 이걸로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되지 않는 유형은 이렇게 분자를 1차로 만들어 놓으면 뭐 상수가 b가 요만큼 나뉘어서 b-, b2-에서 요만큼 상수 조절될 수 있는 파트, 안 되는 파트 하든 해서 얼마든지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분자를 이렇게 1차식. 근데 하나일 때도 있지만 얘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걔네도 아까 여기서처럼 똑같이 상수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리함수에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여기 지우고 정리를 하면요. 이 부분이에요. 얘도 2차예요. 얘도 2차예요. 근데 얘는 상수 분자를, 얘는 포맷을 분자를 1차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바꿔 쓰죠. 그렇게 해서 바꿔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식이 다른 식으로 가고 적분도 안 되고 엉뚱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2차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2차들, 이렇게 중복되는 2차들은 상수라는 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는 치환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t를 3x-4라든지 이렇게 치환해서 얼마든지 뺄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상수 t로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 안 돼서 요 유형 패턴을 쓰기 위해서 1차로 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1차로 하고 싶지만 처음 포맷을 하고 싶지만 얘가 0일 수는 있어요. 0일 수는 있으면 이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처음 시작 포맷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2차까지 했어요. 이 인수분해되지 않는 2차식이 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중복될 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랑 유형을 똑같이 1차로 잡아서 이것도 치환, 여기서 했던 것처럼 치환 원리를 쓰면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치환한다고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므로 우리 교과서에 사실은 요거 그 예제까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진도 다 나가면 추가적으로 요거 치환이라는데 치환이 왠지 얘처럼 1차처럼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요 부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을 접근하려면 분수를 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안 되는데 그게 중복되면 중복되는 만큼 하되 이렇게 1차는 상수, 인수분해 안 되는 2차는 1차식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접근을 한다가 큰 틀입니다. 그래서 큰 기본 계산 기법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 2. 그럼 내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다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A나 B나 C나 D도 중요하지만 저 특히 이 마지막 해보세요. 상수도 아니고 얘네들 계산하려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런 유형으로 만들면 되네. 말은 쉬운데 여기 있는 A, B, C, D, E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계산하는 방법이 단계 2 개수 구하기가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는 1번처럼 양변의 차수가 같은 항을 개수하는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으로 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 예제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저 개수 비교법으로 접근하려면 계산이 어마어마해서 보통은 그렇게 조금 계산 많은 것들은 수치 대입법, 특정한 x값을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빨리 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서 지금 정리했던 문제들을 한번 적용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쟤를 친절하게 인수분해까지 돼 있네요. 그리고 분자 차수가 낮죠. 차수가 낮으면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로 나눌 필요도 없고 일단 뭐만 해주면 되냐면 얘를 이런 1차들의 부분 분수의 분자 계수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포맷은 저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고 그 A, B, C를 찾는데 여기서 아까 위에서 직전에 설명했듯이 이 A, B, C 계수를 찾는 방법은 양변이 다 똑같다라고 정리를 해서 계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 얘만 해도 좀 참고 해볼 만해요. 그래서 x제곱 1, x계수, 상수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서 참고 할 만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식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 대입법으로 개수 비교법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서 여기서 수치 대입법 하나를 적용하는 걸 써놨는데요. 수치 대입법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2분의 1, 즉 첫 번째 얘가 0 되는 2분의 1을 대입했어요. 그 대신
여기에다가 2분의 1 대입했다고 보면 되죠. 2분의 1. 2분의 1 수치 대입법을 하면 요 2분의 1, 그러니까 2x-1인 2분의 1하고 관련된 b와 c는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a항 쪽 계산만 남고 이쪽에는 x의 2분의 1 집어넣은 거 나오죠. 또 두 번째 얘가 0되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 분모였던 부분 뺀 나머지 a나 c 쪽에 그 3x 플러스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b쪽 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죠. 그래서 그쪽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x에다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마지막 분모 얘가 0되는 즉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C하고 이쪽하고 상관없는 B나 A 쪽에 x-3이 있었으므로 얘네들 0으로 사라지고 여기에다 3 대입한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계산은 아까 이거랑 뭐 이렇게 손계산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계산 스케일이 커지면 이 계산법이 훨씬 파격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를 대입하면 이 식은 이렇게 풀든 이쪽 방법으로 풀든 자기가 편한 쪽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다 ln으로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 분모로 바로 빼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일부러 수치 대입법하고 개수 비교법을 확인해 주는 문제였지 마무리 계산은 쉬웠죠.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은 중복되는 유형 1차는 1차인데 중복되는 거 똑같이 C로 잡고 여기서는 아까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요것들은 바로 ln으로 빠지는 거 아실 거고 얘 지난번에도 미리 얘기했지만 x-4 같은 경우를 t로 치환하면 굳이 사실 어떤 학생은 이 정도를 뭐 내가 치환까지 해야 되고 바로 암산으로 빼시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계산이 막바로 안 되시는 분은 저렇게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이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얘 중복되는 거 1차 이렇게 또 1차의 제곱까지 쓰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얘네들은 똑같은 2차지만 상수, 얘는 2차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분자를 1차식으로. 물론 저기 있는 A, B, C, D 개수들은 개수비교법이든 수치대입법이든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접근하겠다. 여기 아까처럼 ln 분모로 빠지고 얘 치환해서 빠지고 이제 요 파트. 그럼 이제 얘는 의도는 분자가 1차로 놔둔 거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 덩어리로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 ln 분모 유형을 쓰기 위해서 1차로 만들어는 놨는데 이거 미분한 거하고 똑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분모 미분하면 뭐예요? 2x 플러스 2인데 얘는 2x 플러스 3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2x 플러스 2를 3을 2로 나누고 남은 것만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그럼 얘는 ln으로 뺄 거고요. 얘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저 부분 그러면 이 부분만 갖고 와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분의 1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서 지난 시간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적분 얘가 기본형이 뭐였어요? 얘는 아크탄젠트 x였던 그 유형이죠. 그거를 이렇게 지금 상수가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2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분의 x 플러스 1 이거 전체 제곱의 1에 분자는 뭐 4분의 1로 미리 정리를 좀 해서 이만큼을 t로 치환해서 아크탄젠트 t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상수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 계산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까지 했고요. 다음에 교과서 예제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요. 6번은 시컨트 x에 대한 적분 공식을 지금 배웠던 분수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었는데요.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다양하게 푸는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방법일 필요 없는데 제가 아는 공대 학생은 같은 문제를 이렇게 길게 푼 건 다양한 건 좋지만 길게 푼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숏한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준 방식인데요. 참고적으로 이 방법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지금처럼 식을 저렇게 변형해서 풀 수 있어. 다양성을 위해서 셀프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아까 예제 5번에서 우리가 요거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에 한 번 중복되지 않는 유형을 했다면 얘가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유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에서 포맷은 얘도 ax 플러스 b로 해서 치환하면 돼 라고 해놓고 이런 예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에 1차가 아니라 2차에 대한 중복이 돼서 제곱이고 얘를 이런 식까지 정리되었다고 했을 때라고 가정해도 아까 이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거 분모가 만약에 2x 플러스 2 인수분해 되면 그거 빼고 남는 상수 1 이렇게 계산하듯이 얘도 그렇게 치환할 수 있게끔 정리하다 보면 얘는 뭔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제곱에 ax 플러스 얘가 치환될 수 있게끔 상수 조절이 되게끔 b-와 b2-로 갈려질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요만큼은 아까 말했듯이 치환으로 빼고 요만큼 상수 그럼 저 상수도 요거 파트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이것도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분자는 쉽게 1로 좀 정리하고요.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인수분해 안 되는 가장 기본형인 얘로 변형해서 저렇게 중복이 됐을 때 다시 요걸로 심플하게 정리해서 요걸로 됐을 때 유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를 보이는데 너무 복잡해서 얘는 이렇게 가서 상수형이지만 상수 빼고 이것도 기본형인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 형으로 가면 조금 더 쉽게 원리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이 유형으로 제곱 유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적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분수함수 적분 말고 어디에서 했을까요? 요거 제가 연습 문제에서 했었는데 삼각치환에서 했었죠. 삼각치환 다시 또 나왔어요. 삼각치환 루트 x제곱 플러스 1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 a제곱이라고 했었지만 뭐뭐의 그 제곱의 제곱근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만드는 원리처럼 얘가 2분의 3제곱이든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제곱뿐만 아니라 2분의 3제곱이든 아니면 x제곱 플러스 1에 2제곱분의 1이든 얘네들 적분 안 되는데 얘를 한 덩어리에 뭔가 전체의 제곱으로 어떤 간단한 하나의 제곱 상태로 만들어주는 원리에서 똑같이 쓴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 때 x는 뭘로 바꿨어요? 탄젠트로요. 그러면 x는 탄젠트 세타든 뭐 아니면 t든 이렇게요. 그러면 dx d세타 관계는 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환한 세타 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돼서 얘는 지난번 삼각함수 높은 차수일 때는
짝수차라 반각 공식 써야 된다 그랬죠? 계산이 끝난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인가요? 요 세타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원래 변수 x로 바꿔줘야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풀기 편하려고 내 멋대로 삼각함수 잡아서 치환한 거죠. 그럼 여기 세타 내가 설정한 x와 세타 요식을 갖고 와서 환산해줘야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로 얘가 바꿔 들어가야 되겠고요. 상수 2분의 1은 그렇지만 세타는 있는데 저기 2세타가 없는데 쟤를 어떡하지? 그럼 지난번에 선생님이 삼각형 그림 그렸는데 얘는 세타는 있지만 2세타는 없는데 그럼 탄젠트 세타가 x였으니까 얘는 1x 이건 있는데 2세타는 어떻게 구하지? 해서 얘를 잘 보니까 얘는 2 사인 세타 백악 공식을 써서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결국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만 바꿔주면 되겠고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세타 관계에서 이런 삼각형 관계를 유지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거 그래서 2분의 1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얘 곱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복되는 부분 생략됐는데 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숫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교 부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가장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서 가장 간단한 중복 유형을 제가 한번 푸는 방법을 보여줬는데요. 얘가 지난 시간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삼각치환 원리하고 같이 연결되고 그때도 강조했지만 꼭 루트일 때만 아니라 지금처럼 제곱분의 1,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분의 1에 다 쓸 수 있는 원리라고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분수함수, 지금 분수함수를 삼각치환까지 다 연결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했고요. 거기에는 연습 문제 중에 2번과 3번을 좀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짧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걸 다 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